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이 구하는 계산식은 지급이자의 곱하기 차입금 적수 분의 분자의 업무무관 자산 플러스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렇게 나온 금액은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먼저 지급이자 중에서 포함해야 될 것과 포함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포함할 것에는 금융 어음 할인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미지급이자, 금융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할증금. 포함하지 않아야 될 지급이자들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 할인료,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연지급 수입이자, 선급이자, 운용리스료, 선순위 불산입된 이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 지급수수료, 금융기관의 차입금 조기상환 수수료, 차입금 적수. 차입금 적수는 차입금 이자의 나누기 연이자율 차입금 이자 나누기 연이자율 곱하기 365 또는 366을 하면 된다. 이때 사업연도 상관없이 무조건 365, 즉 사업연도가 6개월이라고 해도 그 적수 관련된 이제 181이라는 적수는 차입금 이자 이 금액에 이미 기간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365를 무조건 곱하면 된다. 초일산입 말이, 이때 적수는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이며 선순위 손금 불산입된 차입금은 제외하면 된다. 이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부분만 계산한다. 업무무관 자산. 업무무관 자산이란 부동산이면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다른 동산이라고 하면은 서화 및 골동품, 얘네들은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업무 관련 없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이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에 제일 중요한 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에 고가 매입을 하는 경우 원래 마이너스 6보 소득 처분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 금액을 하지 않고 시가 초과액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가액을 결정한다. 즉 이렇게 되면 업무무관 자산이 과대평가되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취득가액에는 감가상각 누계, 재평가 차액 등은 제외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데,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이때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적정이자 수령 여부와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 적정이자는 뒤에 부계부에서 따질 것이지, 여기에서 적정이자는 적정이자 받았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일 수 있는 것이다. 제외. 직원에 대한 일시적 급료가불금,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 이때 학자금 대여액은 자녀의 학자금 대여액도 포함이다. 나중에 소득세에서 근로소득 비과세에는 이 자녀 학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비교.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회사 주식 취득 자금을 대여한 금액,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해 소득 처분한 경우 소득세를 그 법인이 대납한 금액, 미지급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 국외에 자본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 급료 등을 대신 부담해서 가지급금이 된 경우, 중소기업 플러스 직원, 이때 직원은 비지배주주는 제외, 이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전세자금의 대여금.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직원인 것, 주택구입, 전세자금의 대여금, 퇴직금 전환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 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기타 사항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금은 상계를 한다. 하지만 예외로 각각 상환기간 이자율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는다. 이 관련된 문제의 특수 유형을 정리하는 게 이 기간에 걸친 건설자금 이자 문제. 이 영리법인 위너스는 21년 착공한 건물 22년을 중준공하고 21년에 착공, 22년에 준공을 하여서 7월 31일부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건설자금 이자를 제외한 건물의 건설원가는
18억 원, 1,800만, 1,800. 그리고 장부상 건물의 취득가액이고 11기, 즉 11기 7월 1일에 건물 신축 자금으로 5억, 차입 기간 3년, 이자율 연 12%로 차입을 했다. 차입금 중 3억 원을 11기 7일 1일부터 1개월 동안 운영 자금에 전용을 했다. 이때 일시예치로 인하여 그리고 건설 자금의 일시예치로 인하여 11기와 12기에 이자 수익이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씩 발생하였다. 회사는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이자 수익을 수익으로 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해서 일단은 건설자금 이자를 확인해 보면은 이 1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이자 비용 3천만 원 30, 그리고 12기에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5 빼기 이때 11기에 운영자금에 11기에 운영자금에 전용하였기 때문에 1개월 동안 전용한 이 금액, 즉 3을 300만 원만큼을 11기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11기와 12기 일시예치로 인한 이자 수익, 11기에 300, 12기에 200을 빼주면은 11기에는 24, 12기에는 33, 이렇게 건설자금 이자가 계산되었다. 11기의 건설자금 이자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24 송금 불산입 24 유보로 12기에는 33만큼의 이 금액을 즉시 상각 위제로 본다. 따라서 이제 7월 31일에 준공돼서 사용 시작한 곳을 이제 감가상각비 시작 시기로 보고 취득가액 1,800, 감루 0, 상각 부인액 24, 여기에다가 얘는 정액법이며 여기에 즉시 상각 위제인 33 추가, 그리고 이 뒤에 이 취득세, 건물 증설을 위한 수선비, 건물 취득세 즉시 상각 위제, 이 건물의 증설을 위한 지출 3천만 원 수선비 계산한 것도 즉시 상각 위제. 이거를 쭉쭉쭉 계산을 해서,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감가상각비 금액 계산한 금액은 0에다가 플러스 33 플러스 즉시 상각 위제될 플러스 33 플러스 30 플러스 25 해서 88이고, 취득가액은 정액법이기 때문에 이 기말 취득가액인 1,800에다가 플러스 25 플러스 30 플러스 33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건설비, 이 첫 번째 특정 차입금인 전기 특정 차입금 송금불산이 된 금액 24까지 포함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일반 차입금을 자본화, 즉 이때 차입금의 적수. 포괄소괄 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연이자율 15%짜리는 사채이자며 채권자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이는 송금불산입 1, 2순위 송금불산입 대상인데, 아래를 보면은 이 사채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8만 6천 원을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였다. 따라서 이 원천징수한 금액 138만 6천 원은 기타 사회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161만 4천 원은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두 번째, 연이자 13%짜리 지급이자 1,400만 원이면 이때 세금 적수 2,920만 원. 얘는 A은행 차입금 이자로 공장 건설 관련 건설 자금 이자이다. 이 A은행 차입금 이자는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제38기 말에 차입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38기 말에 착공하여 40기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공장 건물 관련하여 39기에 지출한 건설비 적수는 34164000000이다. 이에 대해서 먼저 이 A은행 공장 관련한 건설 자금 이자 전체는 특정 차입금이므로 1,040만 원을 10.4를 송금불산입 유보. 그리고 여기서 일반 차입금 이자를 일단 자본화하기로 만약에 한 경우에는 이 민값 처음에는 이제 남은 일반 차입금 900만 원과 360만 원 합쳐서 1,012.6,
그리고 두 번째는 12.6에 곱하기 이 전체 차입금 적수 49,640분의 분자에는 건설비 적수 34,164 빼기 특정 차입금 적수 29,200을 빼면은 101.26이 나온다. 따라서 이 작은 값인 송금불산이 1.26을 유보로 처분해준다. 4. 마지막으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를 송금불산입하면은 아까 이제 남은 9% 10% 900만 원과 360만 원에서 1260만 원에서 빼기 그 전에 일반 차입금 이자에서 송금불산입된 금액 126을 빼가지고 11.34 그리고 곱하기 분모에는 원래 이거 아까 계산했던 것만큼 차입금 적수가 49,640인데 일반 차입금 중에서 건설 그 분자금액 건설자금 송금불산입된 부분이 분자금액의 적수인 4,964를 빼주고 다음 분모에는 이렇게 계산하고 분자에는 업무무관자산 토지를 1995년부터 보유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1억 6천만 원, 160으로 장부가액의 당겨 변함이 없다. 이 장부가액에는 2000년에 재평가 차액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300을 빼주고 곱하기 365 그리고 주택자금 직원 A씨의 주택자금 1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해야 했다. 이 주택자금이 나오면은 이게 그거 중소 직원인 것을 봐야 되고 내가 중소기업인 것을 봐야 된다. 내가 중소기업이고 직원이기 때문에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아까 말했던 업무무관 자산 토지의 적수인 5만 5를 곱해주고 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이 11.34를 모두 송금불산 및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면 된다. 건설자금 중 일시예금도 있고 차입금이 여러 개인 경우 건설자금 중에 일시예금도 있고 차입금 여러 개인 이 문제는 먼저 이제 문제를 보면 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 계상액은 3,400만 원이고 이에 대해서는 24%짜리 거 이자 비용 2천만 원, 15%짜리 거 900만 원, 10%짜리 거 500만 원. 첫 번째 24% 2천만 원짜리는 비실명 채권 이자기 때문에 송금불산입 되는데 이 중에 동의자 지급 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6.2%를 원천징수하였다. 따라서 이 46.2%인 924만 원은 기타 사회 유출로, 나머지 1,076만 원은 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두 번째 15%이 900만 원인 A은행 차입금 이자 중에서 이 이자 중에서 90만 원은 공장 건물 건설 관련 특정 차입금의 건설이 자금 이자이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자금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0만 원을 손익계산서상 이자 수익으로 계산하였다. 22기 말 현재 동 건물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건물대 완공되지 아니하였으니까 송금불산입으로 유보로 처리를 해주는데 이 유보를 처리해주는 금액은 90만 원에서 빼기 10만 원인 80만 원만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해준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이 차입금 이자를 보면은 이에 대해서 업무무관 자산 송금불산입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지급 이자들을 쫙 살펴보면은 아까 900만 원에서 빼기 이 중에 90만 원이 80만 원이 송금불산입 돼가지고 건설자금 이자지만 여기서 제일 정말 중요한 사항이 송금불산입은 이 총액 제외되는 것은 이 총액 특정 차입금 이자 총액인 90만 원이 제외돼야 된다는 것이다. 이 90만 원에 빼기 아까 수입이자 10만 원을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그 세무 조정을 하면은 송금불산입 0.9 마이너스 유보 이자 비용에서 송금불산입 마이너스 9 유보를 하고 아까 이자 수익에서 얘를 입금 불산입 0.1 마이너스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송금불산입 0.8 유보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자 비용은 0.9 유보가 송금불산입이 되었기 때문에 9에서 마이너스 0.9를 해줘서 8.1 그리고 이 10% 500만 원에는 이자 중에 150만 원은 상호보험 할인료 매각거래에 해당하고 얘는 그럼 제외
50만 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그럼 얘도 제외. 180만 원은 연지급 수입이자. 그렇다면 얘도 제외. 그리고 마지막 120만 원은 기업 구매 자금 대출 이자이다. 따라서 얘도 제외된다.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빼기 500만 원 해서 0이 된다. 그리고 아래 22기 재무상태표에는 제22기 9월 30일에 구입을 완료한 사업용 토지 104억이 계상되어 있다. 이 동토지는 토지 구입을 위하여 비은행으로부터 연 8%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으로 전액 취득하였으며, 이 토지가액에는 비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22기분 이자 400, 즉 4억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 2억은 22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에 해당한다. 즉 비은행 차입금 전체 기간 22년 전체 기간에는 4억이며, 이때 토지의 회사 계상으로는 22기 이자 전체를 전부 자본화했기 때문에 위 자료에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토지 자본화 기간은 세법상은 9월 31일까지이므로 이후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그냥 이거 송금으로 봐야 되므로, 여기 마이너스 200 송금 산입 마이너스 200 토지 마이너스 유보로 이제 소득 처분해주고, 이 부분을 다시 지급이자로 봐가지고 지급이자에 200을 넣어주면 된다. 따라서 지급이자 총액은 208.1 곱하기 이제 그러면은 맨 처음 거 900에서 마이너스 0.9에서 8.1은 15%이기 때문에 8.1 나누기 0.15 곱하기 365 플러스 이 200 부분은 200 나누기 0.08 곱하기 365를 해줘서 93만 2210분의 업무무관 자산 적수인 4만 390을 곱해서 900.016379가 송금물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이 된다. 이 차입금 적수를 구할 때 이제 이렇게 지급이자별로 나눠가지고 차입금을 따로따로 나눠서 전부 적수를 합쳐주면 된다.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플러스 수익배당금 입금불산입. 먼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얘네 둘을 비교함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것들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호보험 할인료, 현재가치 할인자금 상각액, 연지급 수입이자, 성급이자, 운용리스료, 성순위 불산입된 이자,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 지급보증료, 신용보증료, 지급수수료, 금융기관의 차입금 조기상환 수수료. 하지만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이자 비용은 세 가지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된 금액 1, 2, 3, 4순위, 그리고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 그리고 연지급 수입이자, 이렇게 세 가지만 제외된다. 문제를 보면은 손익계산서의 이자 비용과 차입금 대역 10% 100만원, 얘는 비실명 채권 이자며, 따라 송금불산입 해주는데 지방소득세 46만 2천원이 있다. 그래서 46만 2천원은 기타 사유 유출로, 나머지 53만 8천원은 상여로, 6% 이자 600만원은 구매자금 대출 이자. 따라서 이 구매자금 대출 이자 부분은 이 사순위 업무무관 자산은 계산하지에 포함되진 않으나 의 뒤에서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하는 이자 비용에는 포함이 된다. 그럼 연지금 5%인 500만원짜리 본사 건물 신축을 위한 차입금이자 400만원, 21기 착공하여 23기 말에 완공 예정. 그러니까 아직 건설 중인 자산이므로 400만원 송금불산입 유보. 장기 건설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 100만원으로 구성. 이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자 비용으로 본다. 연 4%, 300만원. 얘는 연지급 수입이자 100만원 포함. 300만원에서 그러면은 업무무관 송금불산입 할 때는 100만원은 빠져야 된다. 연 3% 이자 2270만원. 토지의 장기 연불 매입으로 인한 현재가치 할인 상각액. 얘 이제 송금불산입도 지급이자 손불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수입배당금에 대한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무무관자산 사순위 업무무관자산 이자의 송금불산입을 하면은
6% 600만 원 이거 제외하고 500만 원 중에서 빼기 400만 원인 100만 원 플러스 이 300만 원에서 빼기 100만 원인 200만 원 그리고 27만 원은 제외, 270만 원짜리는 제외. 그래서 총 이자 비용 300만 원 곱하기 이 적수인 25,550 곱하기 5,000분의 대주주인 개인으로부터 업무무관 자산인 서화를 100만 원, 시가는 50만 원에 매입을 하고 실제 매입 가액을 자산으로 계산을 하였다. 따라서 이때 2022년 9월 29일에 특수관계인의 부계부 계산을 해가지고 시가는 취득가액 100만 원, 시가는 50만 원 따라서 이제 고가 매입에 해당을 하면 이 차의 50만 원이 50만 원의 5%인 2만 5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송금 산입 마이너스 5, 송금 산입 50만 0.5 마이너스 65 그리고 입금 산입 0.5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해준다. 하지만 이거 이제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를 구할 때는 이 마이너스 50을 반영하지 않고 100만 원에 곱하기 적수인 184를 곱한다. 따라서 21,604원이 나오고 얘를 송금물산입 기타 사후 유출로 처리를 해준다. 21년 5월 1일에 총발행 주식 동대문의 총발행 주식 5% 주식을 584만 원에 취득을 하였고 단기매매 증권을 회계 처리했다. 당분가액은 변함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현금 배당 50만 원과 주식 배당 20만 원 이때 발행가액을 받았다. 이 현금 배당은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으나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주식 기준일은 2022년 3월 31일이라서 이거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 그래 된다. 근데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이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입금 산입 0.2 유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해주면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합친 70만 원 빼기 이 지급이자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급이자 이 전체 먼저 얘는 그냥 지급이자 전액을 쫙 넣고 따라서 17.7에다가 이 해당 안 하는 애들 아까 세 가지 송금 불산입된 애들 거 1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 빼기 100만 원 빼기 400만 원 빼기 400만 원 빼기 21,604원 빼기 연지급 수입이자 100만 원 그리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에 270만 원 얘를 빼면은 897만 8,396원이 나온다. 곱하기 이거 자산 총액 적수 곱하기 이거 주식 가액 적수 해가지고 얘는 5%니까 30% 해서 13,373 입금 불산이 기타로 소득 처분을 해주면 된다. 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냐 하는 거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정리해두면 된다.